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 차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30조 원 가까이 빠졌으며 테슬라 불매 운동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일론 머스크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일반 아이들과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적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으며 우주에서 맞이할 인류의 운명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 무렵부터 일론 머스크는 처음 컴퓨터를 접하게 되면서 경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컴퓨터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였고 자신의 관심 분야인 폭약과 로켓을 직접 만드는 연습과 놀이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어릴 적부터 혁신가 사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94년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낮에는 피너클 연구소라는 슈퍼 축전기를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혁신적인 연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공부와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컴퓨터와 인터넷에 매료되었던 머스크는 인터넷을 활용한 은행 창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으로 평가되는 페이팔을 창업하게 됩니다. 페이팔을 통해 머스크는 2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매각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우주에 대한 관심과 인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스페이스X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언론들에서는 머스크를 미치광이로 놀려댔습니다. 우주 비행 산업의 경우 개인이 아닌 미국의 나사나 각 나라별로 국가에서나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우주 산업의 경우 1,000억을 넘어 수백조의 비용이 들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주 산업에 미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산업의 꿈은 지구에서 떠오르지도 못한 채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에게 마지막이 될지 모를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6년 8월 나사와 ISS가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30억 달러 하나 약 3조 3천억의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엄청난 자금을 활용하여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산업 비행은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스페이스 X 프로젝트가 파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어릴 적부터의 최종 꿈은 바로 화성 탐사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화성에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화성에서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테슬라 솔라시티 사업을 구상한 이유도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는 엉뚱한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입니다. 사실 스페이스X의 자금줄 및 개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솔라시티 역시 화성에서 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얻기 위한 계획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 및 개발 비용을 테슬라를 통해서만 충당할 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주선 발사체는 한 번 쓰고 태평양이나 우주에 버려져야 하지? 그래서 우주선 발사체 재사용을 계획하게 됩니다. 발사체를 3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 펠컨 헤비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주고 나사의 발주를 받아 우주선을 쏘아 올려주고 이렇게 수익을 증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스타링크를 계획합니다. 스타링크는 우주 클라우드 사업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지구에 수만 개의 소형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든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인터넷 25Mbps, 50Mbps 수준을 150Mbps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첫 발사 이후 지금까지 1000개 이상 쏘아 올렸고 총 955기가 궤도에서 활동 중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60기씩 쏘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40차례 발사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스페이스X 우주선으로 갑니다. 화성을 가려고 하니 소형 우주선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인원과 물자 보급을 위해 화성에 갈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발한 것이 스타쉽 프로젝트입니다.
화성 개발에 투입될 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수송선이죠. 엄청난 크기죠? 스타쉽 SM-8 모델로 전장 50m입니다. 하지만 발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아쉽게도 착륙에 실패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우주선 크기로 인해 우주선용 합금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개발한 작품은 바로 테슬라 사이버트럭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미래지향적 차량입니다. SF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트럭이랄까요? 왜 사이버트럭이지? 사실 사이버트럭의 바디는 우주항공기에 쓰이는 합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차량용 알루미늄이 아닌 고온, 고열, 내마모성, 내구성 등이 월등한 합금입니다. 이렇게 사이버트럭을 만든다고 우주선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합판을 수십만 대의 트럭 양산을 통해 우주선에 사용될 초강도 합판 단가를 낮추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 모든 사업들이 왜 구상되었는지?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최종 꿈을 위해서입니다. 인류는 언젠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을 일론 머스크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화성 테라포밍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화성 테라포밍 프로젝트는 화성의 테라포밍 작업을 통해 환경을 지구와 유사하게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화성은 행성 중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깝고 과거 지구와 유사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도 유사한 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기에 적합하다고 하여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행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모든 사업을 통해 화성 테라포밍을 실현하여 화성과 지구를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화성을 지구화하는 계획이죠.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마지막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인류는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더 이상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을 하나씩 실현 중일 뿐이죠. 이러한 일론 머스크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최근 사기꾼이라는 비난으로 얼룩진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